자, 우리가 지금 경우의 수 기억이 하나 안 나죠? 맞지? 맞죠? 경우의 수 하면 맨 처음 배우는 게 뭐냐면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에 대해서 배웁니다. 합의 법칙이라는 거는 케이스를 분류해서 접근하는 걸 합의 법칙이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장롱 속에 옷을 꺼내서 이제 옷의 개수를 사야 될 거야. 그럼 너희들 양말 꺼내고 바지 꺼내고 위도 꺼내고 겉옷 꺼내고 싹 다 섞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씩 사야 되나? 아니지. 양말 몇 켤레, 바지 몇 켤레, 몇 개, 뭐 그지? 그 다음에 옷 몇 개, 뭐 이런 식으로 세야 되잖아, 그지? 카테고리별로 세야 되죠. 그게 케이스 분류야. 그래서 전체 만약에 옷이 5벌이 있고 양말이 뭐 5켤레 있으면 전체가 뭐야 10개가 있는 거지, 그지? 뭐 그런 것들이 이해 가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카테고리별로 나눠서, 그러니까 한 번에 케이스 분류를 해서 각각의 다른 케이스를 가지고 나온 애들은 경우의 수를 더해주면 돼요. 알겠죠? 오케이. 그다음에 고배 법칙이라는 거는 뭐냐면, 얘는 어떤 사건, 우리가 어떤 경우의 수를 구하고자 하는 어떤 사건이 있잖아, 그지? 그 사건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사건의 끝, 종결 전까지는 다 곱합니다. 알겠죠? 이해 갑니까? 자, 이거를 우리가 대표로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 뭐냐면 길찾기 문제예요. 우리가 B나 C를 거쳐가지고 D로 가는 경우의 수를 할 건데, 여기에 길의 개수가 이렇게 3개가 있고요, 여기는 2개가 있고, 여기는 4개가 있고, 여기는 3개가 있다 생각해보자. 알겠죠? 그럼 내가 지금 우리가 A에서 D로 갈 건데 최단 거리로 갈 거야. 알겠죠? 다시 돌아오지 않는 길로 갈 거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A에서 D로 갈 때 B를 거쳐서 가는 경우도 있겠고 C를 거쳐서 가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게 케이스 분류가 되는 거야. 알겠죠? 첫 번째 케이스로 어떻게 ADB, ABD 이렇게 나오는 경우, 두 번째 케이스로는 어떻게 돼? ACD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겠네. 그죠? 자, D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3가지 경우와 여기서 나오는 2가지 경우, D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3, 그 다음에 2, 여기 도착해야지 끝나는 거잖아, 그지? 그 전까지는 곱하는 거야. 6가지 경우 나올 거고, 얘는 4 곱하기 3해서 12가지 나올 거고, 서로 다른 케이스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합해서 구해주는 거지. 이해 가죠? 그러면 6 더하기 우리가 12는 18. 그래서 여기서 쓰이는 게 합의 법칙이고 여기서 쓰이는 게 고배 법칙인데, 우리가 태우가 중학교 때는 이게 합의 법칙, 고배 법칙 어떻게 배웠냐면, 합의 법칙은 또는으로 할 때, 고배 법칙은 그리고라고 할 때 뭐 이런 식으로 배웠는데, 그렇게 이해하지 말고요. 알겠죠? 이 케이스 분류가 된 거, 그럼 그 케이스별로 각각 구해서 더해야겠구나. 그 다음에 곱은 어떤 사건이 끝나기 전까지, 그죠? 나오는 케이스들을 다 곱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나중에 이거 그러면 헷갈릴 리가 없어. 알겠지? 자, 근데 우리가 경우의 수 파트에서 또 정말 이제 또 특수한 유형들에 대해서 좀 해볼 건데, 자, 대표적으로 또 뭐가 있냐면 금액, 그죠? 금액. 우리가 돈을 지불하는 경우의 수, 요걸 얘기할 거야. 알겠죠? 돈을 우리가 지불할 거야. 지불하는 방법의 수, 그 다음에 돈을 지불하는 금액의 경우의 수, 이렇게 2가지 케이스를 우리가 이해를 한번 해보자. 자, 너희들 만약에 용돈을 5만원을 받을 거야. 100원짜리로 5만원 받고 싶니? 아니면 1000원짜리로 받고 싶니? 5만원짜리로 받고 싶니? 5만원짜리. 그죠? 만원짜리라는 케이스는 내가 던져주지 않았는데 말하는 거는 약간 좀 변태 기질이 있는 거야. 알겠지? 알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돈을 지불하는 방법이라 했잖아. 그지? 각각 다르죠? 어떤 동전으로 받느냐, 지폐로 받느냐에 따라서 기분이 다르잖아. 그지? 그래서 같은 금액이라도 경우의 수가 달라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0원짜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6장이 있고, 그 다음 5000원짜리가 있고요. 요거 3장이나 하자. 요 4장이나 하고, 그 다음 만원짜리가 3장이 있습니다. 알겠죠? 자, 요렇게 있을 때 우리가 이 돈을 지불하는 방법의 수는 1000원을 한 장도 안 줄 수도 있죠. 1000원은 0장부터 시작해서 3장까지 경우의 수 몇 가지야? 4가지. 얘는 5가지. 얘는 4가지. 그지?
경우의 수 0인 경우의 수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하나씩 경우의 수가 늘었다. 그죠? 그래서 문제의 끝에 보면 꼭 0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했으니까 000 나오는 경우 하나 제외해 주는 거야. 알겠지? 뭐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는데 돈을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 금액의 경우의 수. 요 경우는 우리가 문제 풀이 접근 방법을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자, 성실한 아이들은 기억할 수도 있겠지만 여긴 성실한 아이들이 지우 말고 없나? 뭐야 얘기해봐 그러면. 닥치고. 자, 여기서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가 하극상이라고 이해하면 돼. 하극상. 알겠지? 우리 그 은찬이가 가끔 나한테 하극상 하잖아.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하극상. 자, 하극상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보다 단위가 높아질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 무슨 말이냐면 5,000원 단위가 10,000원 단위를 표현할 수 있나 없나? 5,000원 두 장으로 10,000원 만들 수 있잖아. 맞지? 이런 식으로 아래 단위가 위에 단위를 표현할 수 있을 때 이걸 하극상 했다 치자. 하극상하면 얘를 잡아먹겠죠. 그죠? 그래서 얘가 요거를 표현이 가능할 때 얘 단위를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0원짜리가 3장이 있다고 생각하고 5,000원짜리는 그럼 몇 장이 되냐면 10,000원짜리 한 장당 5,000원짜리 2장이니까 6장이 추가돼서 10장이 되겠지. 그지? 이렇게 놓고 보는 거야. 자, 보통 이렇게 아래 단위가 윗 단위를 표현할 수 있을 때 하극상이 가능한데 은찬이 뭣도 없으면서 나한테 하극상을 하는 거죠. 맞지? 자, 봅시다. 자, 얘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4가지. 얘는 11가지. 그 다음에 빼기 1 해서 43가지.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죠? 이해가나? 오케이? 건이야? 이해 안 가나? 이해 가지? 자, 해가지고 요런 문제 유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 너희들 또 어떤 문제 유형이 있냐면 약수의 개수 뭐 이런 거 물어볼 때도 있죠. 약수의 개수. 약수의 개수 우리가 중학교 때도 했어요. 소인수분 해가지고 각각 인수별로 더하기 1 해가지고 지수에다.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무슨 수로 하지? 뭐로 할까? 뭐 2의 3승 곱하기 5의 제곱 곱하기 7 요러한 수가 있다 생각해보자. 요러한 수가 있으면 요 수를 n이라고 하면 여기서 n의 약수 개수 어떻게 구합니까? 요 각각 지수에다 더하기 1씩 해서 곱하죠. 맞지? 왜 그렇게 하냐면 2라는 인수가 우리가 0개부터 3개까지 선택될 수 있는 거지. 마치 돈을 지불하는 거랑 비슷하죠. 그죠? 맞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4 곱하기 3 곱하기 요거는 1로 보고요. 2 요렇게 계산을 해주면 약수의 총 개수가 나옵니다. 얘가 약수의 개수예요. 요만큼 개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약수의 총합을 구할 수도 있어요. 약수의 총합을 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중학교 때 배웠는데 다 까먹었기 때문에 쌤이 설명을 해줄게. 이건 방법을 기억하세요. 자, 2의 3승은 우리가 2를 0개부터 3개까지 선택할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2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숫자, 3개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숫자는 2를 0개 선택하면 1이 나올 수 있겠고 1개는 2, 그 다음에 2의 제곱, 2의 3승까지 만들 수 있죠. 그죠? 2로 만들 수 있는 거 다 나열해서 더해주고요. 그 다음에 5로 만들 수 있는 거 다 나열해서 더해주고요. 그 다음에 7로 만들 수 있는 거 다 나열해서 더해주면 그러고 나서 얘네들 곱해주면 얘네들 전개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이랑 얘네들이랑 다 곱해지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값 1, 2, 2의 제곱, 2의 3승 중에 하나 항을 선택하고 여기서 항을 선택해서 여기서 항을 선택해서 곱하잖아. 그러면 우리가 얘의 약수들이 쭉 나오겠죠. 그죠? 약수들이 다 나올 수 있겠지. 그지? 걔네들이 어떻게 덧셈으로 연결돼 있잖아. 맞아 아니야? 약수의 총합이 나오는 거야. 이게 약수의 총합입니다. 총합. 알겠니? 이게 총합을 계산하는 방법이고요. 우리 약수를 했으니까 뭐를 해야겠어? 배수를 또 해야겠죠. 그죠? 배수는 자, 너희들 이것도 중학교 때 배웠어요. 전부 다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거야. 알겠지? 자, 2의 배수는 어떻게 하죠? 얘가 짝수인지 아닌지만 확인해 주면 되겠죠. 맞나요? 그 다음에 3의 배수는 얘는 각자리 수의 합이 3의 배수면 돼요. 각자리 수의 합이 3의 배수면 됩니다. 알겠니? 오케이? 그 다음에 8의 배수, 9의 배수도 비슷한 형태로 나옵니다. 9의 배수도 우리가 각자리 수의 합이 뭐가 나오면 되냐면 각자리 수의 합이 9의 배수가 나오면 돼요. 9의 배수가. 알겠니? 기억나나? 안 나나? 그럼 오늘부터 기억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의 배수. 4의 배수는 자, 우리가 4 곱하기 25 하면 얼마야? 100이잖아. 그럼 100보다 큰 자릿수들은 전부 다 일단 4의 배수로 우리가 묶어질 수 있겠죠. 그죠? 맞지? 맞잖아. 그래서 100보다 작은 자릿수, 10의 자릿수까지. 그러니까 맨 밑에 두 자릿수만 보면 되는 거야. 알겠죠? 우리가 10의 자리, 밑에 두 자리, 밑 두 자리수, 두 자리가 4의 배수. 이건 예시를 하나 들어줄게. 예시가 예를 들어서 2, 3, 7, 6 여기까지는 신경 안 써도 된단 말이야. 요 뒤에 있는 두 자리가 만약에 24다. 그럼 얘가 4의 배수죠. 24가 4의 배수니까 얘는 전체가 4의 배수가 되는 거야. 이해 가죠? 오케이?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 배운 거야. 자, 그 다음에 8의 배수. 8의 배수는 우리가 밑에 세 자리가 8의 배수면 돼요. 밑에 세 자리가. 왜냐면 8 곱하기 125 해주면 1000 나오거든. 그래가지고 요 세 자리가 8의 배수면 돼요. 요 세 자리가. 알겠지? 8의 배수 대충 뭐 얘를 824 뭐 이렇게 해놓으면 요만큼이 우리가 8의 배수잖아. 그죠? 맞죠? 8의 배수. 얘가 8의 배수면 나머지들은 다 8의 배수가 되는 거야. 그 윗자리는 볼 필요 없단 말이지. 이해가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을 가지고 우리가 좀 조합을 해가지고 5의 배수 이런 건 안 합니다. 다 할 줄 알잖아. 5의 배수 0 또는 5가 나오는 거. 그죠? 자, 우리가 여기서 좀 업그레이드 시켜서 6의 배수도 만들 수 있어요. 6의 배수는 어떻게 만들 수 있죠? 각 자리 수압이 3의 배수이면서 짝수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럼 3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그리고 짝수. 알겠니? 그러니까 6의 배수.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서 12의 배수도 우리가 만들 수 있겠죠. 12의 배수. 12의 배수는 어떻게 돼요? 3의 배수이면서 뭐가 되면 돼요? 그렇지. 4의 배수면 되는 거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기서 여기 2, 3, 7 지금 여기까지는 얼마지? 얼마니? 12 12고 12 그 다음에 3, 6 뭐 이렇게 있다 생각해보자. 알겠죠? 그러면 얘는 지금 각 자리 수의 합이 2 더하기 3 더하기 7 더하기 3 더하기 6 얘는 얼마 나오냐면 21이 나오죠. 맞지? 그래서 얘는 뭐가 됩니까? 3의 배수. 그 다음에 뒤에 두 자리 얘네 두 개가 어떻게 돼요? 4의 배수. 그러면 얘 전체가 뭐가 됩니까? 요게 12의 배수가 되는 거지. 이해가나? 오케이? 여기까지 찾는 건 조금 어려워. 12의 배수는 쌤이 문제에서 언급된 걸 본 적은 없는데 우리가 생각을 이렇게 펼칠 수 있다 이거지. 알겠니? 6의 배수까지 언급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배수 관계에도 우리가 이렇게 했고요. 또 우리가 경우의 수하면 또 나왔던 내용이 또 뭐 있지? 또 수형도라는 개념이 나왔거든. 수형도. 우리가 수형도. P는 순열에서 나오는 거. 순열 조합은 나중에 할 거고. 수형도. 수형도는 가지치기죠. 맞지? 가지치기. 자, 대표적으로 우리가 수형도 문제 중에서 뭐가 있냐면, 자, 대표적으로 어려운 말로 우리가 교란 순열 또는 완전 순열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알겠죠? 보통 교과서에서는 요걸 많이 씁니다. 알겠죠? 자, 뭐냐면 우리 여기 있는 학생 여기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이 시험을 쳤어. 시험을 쳤는데 자, 채점을 할 거야. 자기 시험지는 자기가 가지면 안 돼요. 채점할 때. 그지? 왜냐면 은찬이 시험지를 은찬이가 가지게 되면 은찬이가 어떻게 되겠어? 부정행위를 할 수도 있잖아. 맞지? 건희 시험지를 건희가 가지면 건희가 어떻게 되겠어? 부정행위를 할 수 있잖아. 그지? 맞지? 맞아 아니야? 은찬아 맞아 아니야? 진짜 그럴 거야? 안 돼. 그러면 안 돼. 태욱이는 딴 애한테 줘도 막 부정행위 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자, 우리가 교란순열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 자신의 것을 자기 자신이 가지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 놓이게 되는 순열을 얘기하는 거거든. 집중 안 하나. 진짜. 자, 여기서 만약에 A, B, C, D가 있다 생각해보자. 요 A, B, C, D를 다시 도로 나열해가지고 여기 배열할 건데 원래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 놓여야 되거든. 그러면 요 A 자리에는 뭐만 올 수 있어? B, C, D가 올 수 있죠. 그래서 B, C, D 이렇게 세 개. 알겠니? 그러면
B가 여기 왔으니까 여기 올 수 있는 거는 A, C, D가 남는데 다 올 수 있죠? A, C, D 맞나요? 오케이. BA가 왔으니까 CD만 남으니까 이건 DC 해주면 되겠네. 맞나요? 그 다음에 BC가 왔으니까 AD 남으니까 여기 DA 해주면 되겠고, 요 BD 왔으니까 AC 남으니까 여기는 AC 해주면 되겠네. 그죠? 자, C가 왔어. C가 오면 어떤 경우가 있겠어? 남은 게 A, B, D잖아. 맞죠? A, B, D. A 올 수 있고 D 올 수 있겠네. 그죠? 그 다음에 AC 왔으니까 남은 거 뭐 있어요? B, D 남죠? 그러면 여기 D가 오고 여기 B가 와야 되고요. 맞나요? 그 다음에 여기서 D가 왔어. D가 오게 되면 남아있는 거는 A, B니까 A, B 둘 다 올 수도 있고 B, A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올 수 있겠네. 그죠? 자, 같은 방법으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남아있는 게 지금 A, B, C네. 그러면 A와 C가 올 수 있겠고, 자, A, D가 왔으니까 B랑 C 남으니까 여기 B 오고 여기 C 오고, 얘는 지금 A, B, B, A 해서 총 몇 가지가 나옵니까? 9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쌤이 요거 예전에 진도 나갈 때 했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4개를 교란 순열하면 4개를 우리가 교란을 해주면 반드시 요거는 9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알겠죠? 9가지 방금 했는데 그죠? 까비가 아니죠. 뭐 저기 BACD도 되는 거 아니에요? 뭐가? 왠이 BAC B, A, C, D 되면 C 여기 오면 안 되지.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만약에 5개를 교란 순열하게 되면 얘는 11개라니 44가지. C 자리 C가 오면 안 된다고. 자기 자리 자기가 오면 안 된다. 자, 그리고 4개를 교란 순열하면 여기 직접 구했듯이 우리가 9가지 경우가 나왔죠. 그죠? 이 숫자를 외워두는 게 좋다 했다. 매번 수형도 그릴 수 없으니까. 그지? 그 다음 5개를 교란 순열해주게 되면 44가지 나오는데 44가지 너희들 가지치기 할 수 있나 없나? 없죠? 외워두는 게 좋겠죠? 맞지? 3개 교란 순열을 굳이 안 외워도 돼요. 2가지 경우밖에 없는데 너희들 직접 그려보면 2가지 경우밖에 없으니까 쉽게 할 수 있겠죠. 수형도. 그죠? 자, 그리고 5개 교란 순열 우리가 44가지 경우 나오는 거 가지치기를 직접 할 수 없는데 이게 학교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수행평가에. 그렇지. 그러면 그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44개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B가 오는 케이스가 3가지 나왔죠. 이게 3 곱하기 3으로 들어오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A, B, C, D, E까지 있는데 여기 B가 오는 경우를 먼저 계산 다 해보면 11가지가 나옵니다. 곱하기 4 해주면 돼요. 알겠지? 이해갑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서술형 쓰면 되는데 그냥 나올 가능성이 없죠. 거의 없습니다. 알겠지? 뭐 빨리 갔다 와. 질동.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 수형들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문제 중에 또 하나 더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자, 만약에 우리가 주차장이 있어요. 주차장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차가 주차가 돼 있어. 차가 이렇게 주차가 돼 있거든. 차를 네모로 할까? 차야. 알겠지? 그 다음에 차가 이렇게 주차가 돼 있거든. 이렇게 차가 주차가 돼 있어. 그 다음에 또 무슨 색깔 하지? 자, 이렇게 주차가 돼 있거든. 자, 골목길이잖아. 골목길. 맞지? 골목길에서 빠져나오려면 바깥 차부터 먼저 빠져나와야겠죠. 그죠? 맞지? 얘네들 이름을 붙여줄게. 이름을 A, B, C, D, E라고 이름을 붙여줄게. 알겠죠? 자, 맨 먼저 빠져나올 수 있는 차가 뭐랑 뭐지? E랑 C. 그치? C랑 E. 맞죠? C가 빠져나오면 그 다음 빠져나올 수 있는 차가 뭐죠? A랑 E. 그죠? 맞나요? A 빠져나오면 그 다음 E만 나올 수 있고 D, B 이렇게 나올 수 있겠네. 그죠? A랑 E 중에 E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거 A랑 D. 맞죠? 그다음 A 나오게 되면 여기는 D, B. D가 나왔어. 그럼 A랑 B 나올 수 있겠네. 맞죠? 그 다음에 여기는 B 나올 거고 여기는 A 나오겠네. 그지? 이해가나? 자, 그 다음에 E가 나왔어. E가 나오게 되면 그 다음 나올 수 있는 거는 뭐야? C랑 D가 나올 수 있겠네. 그죠? C가 나오게 되면 A랑 D 나올 수 있겠고, A가 나오게 되면 그냥 D, B 이렇게 나올 거고, D가 나오게 되면 A랑 B 나올 수 있겠고, 그럼 B, A. 그죠? 자, D가 나오게 되면 자, 처음에 우리가 E 나오고 D 나오게 되면 B랑 C 남죠. 맞지? B 나오게 되면 우리가 C, A 이렇게 나올 거고, C 나오게 되면 그 A, B만 남으니까 A, B, B, A 이렇게 우리가 수형도를 이용하지 않으면 이거 다 케이스 찾기 힘들어요. 알겠죠? 주차된 어떤 그 주차장에서 차를 빠져나오게끔 하는 이런 문제도 수형도로 풀 수 있단 말이야. 알겠지?
이해갑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경우의 수에서 볼 수 있는 형태가 지금 요거 말고 또 뭐 있어요? 또 하나 더 있어. 색칠하는 문제. 색칠하는 문제는 사실 딱히 특별한 건 없는데, 자, 하나의 케이스만 또 해보자. 색칠하는 거. 네, 색칠하는 경우. 자, 대표적으로 우리가 색칠하는 경우는 케이스 분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좀 많은데, 대표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여기 A, B, C, D가 있어. 원에 이렇게 네 군데를 칠할 거거든. 네 군데를 칠할 건데 서로 다른 네 가지 색깔이야. 네 가지 색깔. 자, 네 가지 색깔. 오케이? 네 가지 색깔을 칠할 건데 이웃한 건 다른 색깔로 칠할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중복해서 사용해도 괜찮아요. 그럼 A에 칠할 수 있는 경우는 총 몇 가지지? 네 가지. B에는 세 가지. 얘 빼고. 그죠? 그 다음에 C에는 세 가지. B 빼고. 알겠지? 이해가나? A랑 겹쳐도 상관없죠. 맞지? 그럼 여기 몇 가지? 아니지. 문제가 되는 게 얘네 두 개 다른 색깔일 수도 있고 같은 색깔일 수도 있어요. 다른 색깔이게 되면 남은 색깔 두 개 있으니까 두 가지가 들어올 거고, 얘네 두 개 같은 색깔이 칠해질 수도 있다 했으니까 그러면 세 가지가 되겠죠. 문제가 생겼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고. 맞나? 자, 우리가 문제를 이렇게 경우의 수를 세하려다가 어떤 갈림길이 생겨요. 그 갈림길에서 반드시 케이스를 분류해 줘야 됩니다. 알겠죠? 방금 4, 3, 3, 2가 될 수도 있고 4, 3, 3, 3이 될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골 때리는 거야. 아,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뭐 때문에 골 때리는 겁니까? A랑 C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는 사실에서 골 때리는 거죠. 그 골 때리는 건 나눠버리는 거지. A랑 C가 같은 경우랑 A랑 C가 다른 경우로 아예 끊어내버리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이해가죠? 자, 그래서 먼저 풀다가 막힙니다. 그 다음에 다시 지우고 다시 돌아와서 케이스 분류를 하는 거야. 이게 사고의 흐름 풀이 과정인 거야. 알겠죠? 풀다가 막히는 것까지 그 과정 속에 들어가 있는 거야. 알겠죠? 한번 막혀보지 않으면 케이스 분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문제에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할 수 있는 짓거리를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갈림길이 생기면 처음부터 다시 풀어가는 그것까지, 막히는 것까지 과정이 들어가는 거야. 알겠습니까? 풀이법이에요. 풀이법. 오케이? 한번 막혀보는 게 풀이법이야. 알겠죠? 이해가나? 풀 때마다 막혀보세요. 알겠지? 그렇게 해야 돼. 아, 이때 케이스 분류를 하는구나. 이때 케이스 분류를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A랑 B가 같은 색깔이야. A랑 C지, C. 쏘리. 자, 우리가 얘네들 같은 색깔이니까 여기 A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 네 가지잖아. 그럼 얘랑 얘를 동시에 칠해버린 거지. 얘는 세 가지죠. 맞지? 그래서 3 곱하기 3. 자, 얘는 A 칠하는 경우 네 가지고요. 칠했어. 그 다음에 얘를 먼저 칠해야겠죠. 다른 색깔 칠해야 되니까 몇 가지? 세 가지. 그럼 얘네 두 개 서로 다른 색깔이니까 이거 두 가지죠. 맞지? 2. 이해가나? 그럼 여기서 계산하면 얘는 36이 될 거고 얘는 48이 됩니다. 두 개 더해주게 되면 84가 나오겠죠. 맞죠? 이해가나? 오케이? 이렇게 우리가 색칠하는 경우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를 풀 때 너희들 색칠하는 경우 할 때는 이웃하는 게 가장 많은 것부터 먼저 칠한다라고 하는데 뭐 그건 순서 조금 바뀌어도 상관없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제일 큰 것부터 칠하게 되겠죠. 맞지? 그거 딱히 의식 안 하고 해도 너희들 풀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케이스 분류를 해야 되는 문제들이 색칠하는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알겠죠? 이해가나? 그래서 여기까지 기억을 해두고 그 다음에 또 경우의 수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또 뭐 있어? 나올 수 있는 게 사전식 배열. 여기 나올 수 있죠. 사전식 배열. 맞죠? 사전식 배열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A, B, C, D, E 요 5개 문자를 이용해서 사전식으로 배열하면 총 몇 가지 경우가 나올 수 있을까? 당연히 5팩토리얼 나오겠죠. 나열하는 경우니까. 그지? 맞나요? 나열하는 경우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서 C, A, D, B, E 요거를 몇 번째인지 구하고 싶어. 몇 번째인지. 그러려면 맨 먼저 A가 먼저 오는 애들부터 처리를 해주는 거야. 총 몇 가지 경우가 나오겠어? 4팩토리얼이니까 얘는 24가지. 그죠? 맞지? 4팩토리얼이니까. 그 다음 B가 오는 경우 4팩토리얼이니까 또 마찬가지 24가지. 그죠? C, A가 왔고 그 다음에 B가 오는 경우. 그죠? C, A 원래 C, A, B 뭐 어떻게 보면 D까지니까 B 오는 경우 요거 2팩토리얼 2가지. 그죠?
C A B D니까 B C B D 왔죠, 그죠?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예요? B E죠, 맞죠? 그러면 얘가 요거 다음이 되겠네, 그죠? 네. 여기까지가 지금 48가지에서 50까지니까 요 51번째죠, 그죠? 얘는 51번째. 이해 가나? 네. 자, 그러면 내가 이런 식으로 질문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질문할 수도 있죠? 100번째 오는 문자, 요걸 물어볼 수도 있어요. 알겠죠? 자, 요때는 지금 A가 먼저 오는 경우 해가지고 24가지, 맞죠? 그 다음 B가 먼저 오는 경우 해서 24가지, 100에 가장 가깝게 만들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C가 먼저 오는 경우 해가지고 또 몇 가지? 24가지. 그 다음에 D가 먼저 오는 경우 해서 몇 가지? 24가지. 그 다음에 E가 오는 거, 여기까지가 지금 총 몇 가지? 96가지죠, 그죠? 맞나요?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그냥 하나씩 다 세우려도 상관없어요. E, A, B, C, D, 맞죠? 이게 97번째고, 그죠? 맞나요? 그런 다음에 E, A, B까지 두고 요는 두 개 자리 바뀌는 경우 있겠죠? E, A, B, D, C, 요게 98번째겠네, 그죠? 맞지? E, A, B까지 고정된 건 다 했죠, 그죠? 자, 이번에는 E, A, C 하는 거, 그 다음에 B, D, 요게 99번째겠네, 그죠? 맞나요? 100번째는 그러면 E, A, C, D, B가 되겠네. 요게 뭐다? 100번째가 되는 거야. 알겠니? 요런 식으로 우리가 찾아줘야 됩니다. 이해 가나? 다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우리가 들어간 게 지금 전체 우리가 뭐예요? 경우의 수 내용이에요. 순열 조합은 아직 안 들어갔고요. 알겠지? 경우의 수. 오케이? 이해 갑니까? 할 수 있겠죠? 경우의 수 개념이 요런 식으로 펼쳐져 있다는 거야. 알겠니?